목걸이, 모파상. 마틸드 르와젤은 예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어요. 지참금도 없고 유산으로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죠. 더욱이 다른 사람들처럼 돈 많은 괜찮은 남자들과 친해서 청혼을 받을 인맥이나 연줄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녀는 문화부에 근무하는 급이 낮은 공무원과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어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지냈지요. 나는 왜 이렇게 궁색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늘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초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엾기 짝이 없었지요. 사실상 이 시대 여자들은 계급이나 가문보다는 아름다운 외모나 애교, 그리고 매력이 출신 가문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천한집 처녀라 할지라도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여자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를 하거나 세련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집은 누추하고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거든요. 의자는 낡았고 깔개는 더러웠고요. 이런 것들이 그녀를 괴롭히는 고민거리였지요. 또 옛날 비단으로 벽을 꾸민 방조차도 불만스러웠어요. 하녀가 허름한 가구를 손질이라도 할 때면 그녀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값진 골동품들이 놓인 우아한 가구들, 거기에서 사교계의 남자들과 친구들 사이에 끼어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나 멋질까? 오후 5시가 되어 멋쟁이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담한 방이 그리웠어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사흘씩이나 빨지 못한 식탁보가 덮인 둥근 식탁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그릇 뚜껑을 열었어요. 아주 훌륭한 수프야. 이런 음식이 내게는 최고지. 남편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그녀는 호화롭게 차린 만찬을 상상했어요. 번쩍이는 은그릇, 진기한 음식들, 잉어의 붉은 살이나 꿩의 날개 축지를 먹으며 정다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남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녀에게는 값진 옷도 보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었어요. 마틸드 르와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리워했고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녀에게는 돈이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그런 친구와는 자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어지럽고 아프기 때문이었어요. 수도원 동창인 돈 많은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면 그녀는 며칠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뉘우침, 절망, 비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큰 봉투를 들고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돌아왔네요. 이거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그녀는 급히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초대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1월 19일 월요일 저녁, 장관 관저에서 파티를 열려고 하니 르와젤 부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장관. 남편은 이 초대장을 받고 그녀가 기뻐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날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이 매우 기뻐할 줄 알았어. 당신은 외출한 적도 없지 않소? 이 초대장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었는데 하급 직원들에게는 몇 장 주지도 않았단 말이오. 파티에 가면 고급 관리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새침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던 그녀가 벼랑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더러 무엇을 몸에 걸치고 가란 말이에요? 남편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극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있지 않소? 그거 괜찮아 보이던데. 더 이상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줄기의 굵은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천천히 흘러내리자 남편이 떠듬떠듬 말했어요. 왜 그래? 응? 왜? 이 초대장은 옷 많은 부인과 사는 당신 친구에게나 주세요.
옷 한 벌을 사는데 얼마나 들까? 정말요? 한 400프랑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습니다. 엽총을 사려고 400프랑을 저금해 둔 것이 생각났어요. 올여름 종달새 사냥을 가기로 몇몇 친구들과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저기 400프랑을 줄 테니 좋은 옷을 사 입어. 파티날이 가까워졌어요. 옷은 준비했지만 르와젤 부인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당신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몸에 걸칠 보석이 아무것도 없어서 속상해요. 얼마나 궁상 맞아 보이겠어요? 차라리 파티에는 가지 않는 게 낫겠어요. 생활을 달고 가면 되잖소. 아주 멋져 보일 거야. 10프랑만 주면 훌륭한 장미꽃 2-3송이 정도는 살 텐데. 싫어요. 부유한 여자들 틈에서 가난해 보이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은 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이어 남편은 아내를 구슬렸습니다. 이봐 마틸드, 당신 친구 포레스트 부인에게 보석을 좀 빌려달라고 해봐요. 그러면 되잖소.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어요. 참, 그러면 되겠네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이튿날 그녀는 친구를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말하고 보석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장롱 앞으로 가더니 큰 상자를 들고 와서 그녀에게 열어 보여주었지요. 마음대로 골라. 그녀는 몇 개의 반지를 골라보았어요. 이어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고급 브랜드의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들을 보았지요. 거울 앞에서 그것들을 목에 걸어본 그녀는 벗어놓지도 돌려주지도 못하고 망설일 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답니다. 다른 것은 없어? 있어. 골라봐. 대체 어느 것이 네 마음에 드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파란색 공단으로 된 상자 속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게 그녀의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쥔 그녀의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목에 걸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자 그녀는 황홀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듯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거 빌려줄래?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렇게 해. 그녀는 너무 좋아서 친구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췄답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내 파티날이 되었고 르와젤 부인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차려입고 파티장에 나타났지요.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몹시 흥분되어 춤을 추었고요. 너무 행복해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에야 그녀는 무도회장에서 나왔답니다. 남편은 이미 밤 12시부터 작은 응접실에서 3명의 친구들과 잠들어 있었어요. 잠에서 깬 남편은 집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서 가져온 검소한 옷을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외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녀는 값진 털옷으로 몸을 감싼 다른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남편이 몸을 피하려는 그녀를 붙들었어요. 그대로 나가면 감기 들려. 마차를 불러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그렇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급히 층계를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마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불렀으나 그냥 가버렸어요.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세느강 쪽으로 걷다가 그곳에서 초라한 마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밝은 대낮에 파리 시내에서는 차마 보이기가 부끄럽다는 듯이 밤에만 다니는 그런 마차였지요. 마차는 2사람을 태우고 마르티유 거리에 있는 그들의 집 앞에 다다랐어요. 그들은 쓸쓸히 집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일이 끝난 셈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10시까지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녀는 화려한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보려고 거울 앞으로 가서는 어깨 위에 걸쳤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어머, 빌린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잘 찾아보자고. 어디엔가 있을 거야. 그들은 옷 속을 샅샅이 뒤졌으나 어디에도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무도회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확실히 있었어? 그럼요. 장관 때 현관을 나올 때도 만졌는걸요. 길바닥에 떨어뜨렸다면 소리가 났을 텐데 마차 속에서 떨어뜨린 게 분명해. 그런 것 같네요. 혹시 마차 번호를 기억해요? 모르겠어. 당신도 번호를 보지 못했어? 못 보았어요. 그들은 가슴이 철렁하여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더듬어 봐야겠어. 남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야회복을 입은 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눕지도 못하고 불을 피울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남편은 7시경에야 돌아왔지만 목걸이를 찾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현상금을 걸기 위해 신문사에도 가고 혹시나 목걸이를 찾을까 해서 마차 회사에도 가보았고요. 희망을 걸 만한 곳은 모조리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하루 종일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볼이 푹 꺼지고 얼굴이 창백해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어. 목걸이 고리가 망가져서 고치려고 가게에 맡겼다고 말이오. 그러면 그걸 돌려주는데 시간 여유가 생길 것 아니겠소? 똑같은 목걸이를 구해주는 수밖에 없어. 이튿날 그들은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보석가게 주인이 장부를 들추어 보더니 말했어요. 그 목걸이는 저희가 팔지 않습니다. 상자만 판 것 같군요.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가격은 4만 프랑이지만 주인은 3만 6천 프랑까지 받겠다고 했지요. 사흘 안에 살아올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빚을 얻읍시다. 그리하여 르와젤 부부는 이 사람에게 1천 프랑, 저 사람에게 500프랑 이런 식으로 닥치는 대로 빚을 내었습니다. 르와젤은 돈을 얻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갚을 수 있을지 어떨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서약서에 도장을 찍어댔지요. 드디어 르와젤은 보석가게를 찾아 3만 6천 프랑을 지불하고 목걸이를 사왔습니다. 그녀가 새 목걸이를 가지고 포레스티에를 찾아가자 친구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왜 이제야 가져오니? 혹시라도 내가 쓸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면서도 친구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진 않네요. 그녀는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보석이 박힌 걸 알면 뭐라고 할까?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비장한 결심을 했지요. 저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빚을 갚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하녀도 내보내고 집도 지붕 밑에 다락방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고 부엌일이 얼마나 귀찮은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녀의 장밋빛 손톱에는 설거지를 하느라 기름때가 끼었습니다. 빨래도 하고 아침에는 쓰레기를 들고 거리까지 나갔지요. 남편도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상인들의 장부 정리를 해주고 밤에는 서류 작성도 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불어난 이자의 이자까지도 모두 갚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무척 늙어버렸습니다. 마틸드에게는 허영심이 사라지고 거칠고 가난한 살림꾼 주부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빗어넘기고 치마는 걸치기만 했을 뿐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구분도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고생한 탓으로 손이 부르트고 이야기할 때는 거친 음성으로 마구 떠들어댔지요. 그러나 이따금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아, 그때 그 무도회. 모두가 아름답다고 칭찬해주던 그 무도회장을 생각해보았지요. 그때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마틸드는 인생이란 참으로 이상하고도 덧없는 거라고 느꼈어요. 사소한 일이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고 구원을 베풀기도 하는구나. 그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그녀는 일주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한 바퀴 돌려고 나갔다가 한 부인을 발견했지요. 아, 그 부인은 변함없이 젊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포레스티의 부인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마틸드라고? 어머, 왜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우리가 마지막 만난 뒤로는 고생이 너무 심했어. 모두가 너 때문이지. 나 때문에? 왜? 장관댁 무도회에 가려고 빌렸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생각나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그건 나에게 돌려줬잖아. 돌려준 것은 새로 보석 가게에 가서 산 것이었어. 빚을 내서 말이야. 빚을 갚는데 10년이나 걸렸어. 다 갚고 나니까 마음은 후련해. 내 목걸이 대신에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왔단 말이니? 그걸 아직까지 몰랐어? 하긴 아주 똑같은 걸로 샀으니까. 루아젤은 순진하고도 자랑스러운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레스티의 부인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엾은 마틸드. 내가 빌려준 것은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 그건 500프랑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